가족과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 5가지. 가족인데 왜 자꾸 부딪힐까요?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가족이라는 존재는 참 아이러니한 관계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주 싸우게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마치 매일 보는 거울 속의 자신처럼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 갈등은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복잡한 이유들이 서로 얽혀 있거든요. 오늘은 가족들끼리 자꾸 부딪히게 되는 주요한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첫째, 기대 차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가족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서로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같은 영화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결말을 기대하고 있는 것과 같죠.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안정적인 직장 잡아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반면 자녀는 내 꿈을 응원해주고 내 선택을 존중해주고 간섭하지 말고 믿어주기를 원하죠. 이미 출발점부터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학생 아들이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면 부모는 네가 얼마나 힘들게 들어간 과인데? 라고 반응하고 아들은 왜 내 인생을 부모가 정해? 라고 생각하게 되죠. 서로 상대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은 동생에게 형으로서 조언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생은 왜 자꾸 간섭해? 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각자가 생각하는 가족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마음이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기대 차이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과 같아요.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한 말인데 왜 화를 내?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둘째, 소통 부족이라는 깊어지는 우물. 두 번째 이유는 소통 부족이에요. 가족들끼리는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진심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치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족이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작은 오해들이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가는 거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몸 좀 챙겨라는 뜻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는 또 잔소리야라고만 받아들이게 되죠. 서로의 진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계속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부는 하고 있냐? 라고 물으면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마음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서 결국 공부라는 안전한 주제로만 대화하게 되는 거죠. 특히 한국 가족들은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한다, 고마워, 미안해 같은 말들을 가족끼리는 잘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기회가 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쁜 일상 때문에 대화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도 해요. 각자 할 일에 치여서 지내다 보니 가족끼리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거의 없죠.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처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통 부족은 결국 서로에 대한 오해를 키우게 돼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더 이상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는 거죠. 셋째, 비교와 차별이라는 독성 가스. 세 번째 이유는 가족 내에서의 비교와 차별이에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갈등의 씨앗이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독성 가스처럼 가족 관계를 천천히 망가뜨리게 돼요. 너는 왜 형처럼 못하니? 언니는 안 그랬는데, 옆집 아이는 벌써 결혼했던데, 같은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한 말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형제자매 사이의 비교는 특히 심각해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이런 비교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거든요. 엄마는 항상 형만 편들어,
동생만 예뻐해 같은 생각들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부모들도 모르게 차별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째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을 주고 막내는 아직 어리니까라며 더 관대하게 대하죠. 각자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지원에서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자녀에게는 학원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다른 자녀에게는 형이 먼저니까 기다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서열과 차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비교와 차별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경쟁 관계를 만들어요. 서로 협력해야 할 가족이 오히려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같은 팀인데 서로 다른 골대를 향해 공을 차는 것과 같아요. 성인이 된 후에도 이런 패턴은 계속돼요. 형은 회사에서 승진했는데 동생은 벌써 집을 샀던데. 같은 비교들이 가족 모임 때마다 반복되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비교 대상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넷째, 해결보다는 감정 폭발에 집중하는 습관. 네 번째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감정을 폭발시키는데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마치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기보다는 누가 라이터를 놓고 갔는지 따지는 것과 같죠. 가족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를 생각하기보다는 누가 잘못했나? 를 먼저 따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어디로 갈지보다는 왜 내 의견은 안 들어줘? 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여행 자체가 취소되거나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특히 가족들은 서로에게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편이에요. 외부 사람들에게는 참고 넘어갈 일도 가족에게는 바로 화를 내게 되거든요.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감정 조절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감정이 폭발하면 원래 문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까지 다 끌어들이게 되어요. 그때도 그랬지. 항상 그런 시기야 같은 말들이 나오면서 문제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부모들도 자녀를 훈육할 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보다는 왜 맨날 이러니? 라고 소리부터 지르게 되죠. 그러면 아이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보다는 엄마가 화났다는 것만 기억하게 되어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가족들끼리는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감정 폭발 능력만 늘게 되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화부터 내게 되는 거죠. 다섯째, 과거의 상처라는 무거운 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과거의 상처예요. 가족은 오랫동안 함께 지내는 관계라서 예전에 받은 상처들이 계속 쌓여가게 되거든요. 마치 오래된 상자에 먼지가 계속 쌓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특히 오래 남아요. 그때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어줬어.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같은 기억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의 싸움이나 질투, 경쟁 같은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어요. 형은 항상 나만 때렸어. 동생은 엄마한테 고자질만 했어. 같은 기억들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은 서로의 상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이 가장 아파할 부분을 정확히 찌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싸우면 더 깊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상처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들어요. 별거 아닌 일이 일어났는데도 또 그때처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용서와 화해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미안하다고 말하기 어색하고 가족인데 굳이? 라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된 대화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가족이라는 특별하면서도 어려운 관계. 이렇게 5가지 이유를 살펴보니 가족 갈등이 왜 반복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복잡한 관계예요.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마치 가장 편한 옷이 때로는 가장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갈등들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더 단단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비교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애써야 해요. 물론 쉽지 않죠.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소중한 관계를 위해서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일이 아닐까요? 가족 갈등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또 생겼지? 라고 한탄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우리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조금씩 변해간다면 언젠가는 정말 따뜻하고 든든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